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싸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향후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장입니다. 자, 7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결론은 별거 없다. 별거 없던데 일단 내용의 원문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재부에 들어갔고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없고요. 기재부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정보 공개란에서 아니네요. 뉴스란에서 보도 참고 자료 있죠? 보도 참고 자료 누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열었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먼저 나오셔서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경찰청장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됐나봐요. 자, 내용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지 신규로 새롭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내용 모르는 거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7월 28일부터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봐도 여러분들 이해되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 과제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보게 되면 기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할 과제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잘못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전 솔직히 느꼈어요. 처음에는. 충분한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첩경이라 전 깊이 인식. 이제 정부가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라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매진나갈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량이 전국에 46.9만 호, 서울이 7만 3천 호인데 올해 입주 물량이 올해 저 공급 너무 없다 이런 얘기 지겹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입주 물량이 예년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46만 호,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많다. 이렇게 해서 평년 수준 유지하는 만큼 주택 공급에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의 함정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볼 때 가장 중요한 평균의 함정이 빠지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46만원, 8만 3천호 같은 경우가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한 10만 명 정도의 4인 가구가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원룸을 10만 채 지어버려요. 이거 해소 됩니까? 아니에요. 이 수요가 10만 명이라고 우리가 10만 채 지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비핵심 지역에다가 빌라 같은 거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거 잔뜩 지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 지적 근접성이 있는 곳에다가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30평짜리 아파트를 지으나 원룸을 하나 지으나 주택 공급 한 채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질의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게 따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모를 리 없는데 말장난을 하는 거는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23년 이후에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5만 호라면 제가 이해해요. 5만 호라 그러면은 공공 택지에다가만 정부가 내 땅에다가 내가 지으니까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렇지만 50만 호 이상 공급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유지도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토지 보상을 하거나 등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23년 이후에 매년 50만 원씩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계획일 뿐이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은 알 수 없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맞는 표현이지만 공급된다라는 걸 확정 지은 다음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지표를 보게 되면은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를 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막 샀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 같아요. 그죠? 네, 심리지표를 보게 되면은 상승 기대 심리가 커서 과도한 기대 심리를 너희들이 제어를 해라 라고 하는데 상승 기대 심리가 우리가 그렇게 일부러 노력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가는 판국을 보니까 상승 기대 심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게 정부고. 그래서 기대 심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어해라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 같이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저번에 영상 드렸지만 조족지혈이에요. 아주 조그만. 제가 알기로 수십만 건 조사해갖고 12건인가 3건인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70만 건인가 조사해가지고 거래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이 있게, 그게 비중이 있는 거예요.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래요. 지금 가격이 올라갔던 게 공급 부족이라든가 정책 실패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투기 수요, 기대 심리, 불법 거래 다 너희들 잘못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 투기해? 왜 불법 거래? 왜 기대 심리가 이렇게 높아?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 왜?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와 불법 거래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래 갈 수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가격이 오른 건 뭐예요? 기대 심리나 투기 수요나 불법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약간 돌려서 어떤 그 면피를 하려는 그런 전 느낌이 들었어요. 자,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무지하게 얘기했었죠. 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도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에 얘기하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었고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어떤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가격이 비싸냐? 비싸니까 고평가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비싸요. 네? 명목 가격 자체가 올라버렸잖아요. 5억짜리가 10억, 12억이 되고, 15억짜리가 30억이 되고, 3억짜리가 8억, 9억을 가고,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게 올랐기 때문에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비싼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싸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향후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내년이면 더 비싸요. 내후년이면 더 비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고 판단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시계를 돌려보죠. 우리가 3년 전을 가봅시다. 지금 21년 7월이니까 18년도 7월쯤 가봅시다. 18년도 7월 달에 여러분들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전이니까 대충 기억은 나시죠? 그때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신 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와우, 7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갔대. 무슨 그런 아파트가 무슨 10억이야. 7억도 비싸다고 했겠는데 말도 안 돼. 그게 10억을 돌파했다고? 그게 지금 15억이에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점,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비싸 보이는 게 정상이고 항상 고평가돼 있어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의미 없어요. 당연히 비싸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는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대출 등 수요 관리 해야 되고 투기 근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 사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 있었습니까? 주택 공급 확대해야 된다. 대출 등 수요 관리해야 된다. 투기 근절을 하겠다라는 거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얘기였어요. 그거에 대한 답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건 사실 없습니다. 이 내용에서. 주택 공급 열심히 하겠습니다. 쭈루룩 나오죠. LH 혁신 방안 개선안도 나온다고 해요. 8월 중 확정된다고 하고요. 부동산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량으로는 딸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좀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별거 없어요. 쭉쭉쭉쭉 넘어가고요. 수도권 180만원, 전국 205만원 공급 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예정지구 요건 갖추겠습니다. 대단히 공급하겠습니다. 쭈루룩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2인 가구 오피스텔 도시형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62,000도의 사전 청약 물량이 시장 안정 확실한 계획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게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은 수요자가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시장 안정화 된다는 게 정부의 논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62,000원은 그 집을 나중에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본청약 해갖고 입주할 때까지는 계속 전세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지금 집을 사게 되면 전세 수요가 빠져지는데 전세주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는 거고, 사전 청약이 이제 진행함으로써 그거를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당장 집을 안 사는, 그래서 수요가 이 매수 쪽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임대차 시장에 남아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거
로 인해서 시너지가 생기게 되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그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매매가 대비해서 주변 시세대로 책정을 하게 되는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높여져 버리는 거고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높여져 버리면은 무주택자분들도 그걸 당첨돼도 사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고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데 여하튼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하나만 보고 있어요. 사전 청약하게 되면 수요자 줄어들니까 안정화된다. 이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어쨌든 사전 청약을 지금 한 6만원 남짓 한다 그랬는데 더 늘릴 거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들만 이 사전 청약을 했었는데 공공택지에 민영주택 짓는 것들도 한번 사전 청약을 하려고 하고 도심 물량에도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이제 쭈루룩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재밌어요. 정부가 발표한 공급 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자, 매년입니다, 매년. 놀라운 수치예요. 매년 전국에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됩니다.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 수십 년 부동산 역사상 IMF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시장이 안정되었었던 유일한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기 신도시 공급 때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물량이 29만호인데 매년 1기 신도시 물량을 넘어서는 걸 누겠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1기 신도시가 다 들어서려면 상당 기간 걸렸잖아요. 그렇게 빨리 했어도 보통 한 6, 7년 걸렸잖아요. 마지막 입주까지 가려면은. 근데 그 정도 물량을 매년 집어넣겠대요. 그럼 시장 안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가격이 훅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 정책이 추진되면입니다. 뭐죠? 가정법이에요. if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1기 신도시를 매년 넣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결국은 뭐예요? 말이 안 되거나 넣게 되게 되면 뭘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파트를 넣는 것이 아니라 또 원룸 이빠이 집어넣겠죠. 네? 숫자만 맞추려고 탁장 같은 거 지으면서 홍콩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아파트 규모로 이렇게 둘 수가 없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미래일이지만 저는 확실을 해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부동산을 바로 덮겠습니다. 당당하게 써놨어요. 수도권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1기 신도시 전체 물량을 매년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제정신 아니에요. 자, 뭐 어쨌든 금리 인상 시사하고 있고 뭐 연내는 한 번쯤 될 것 같죠. 정부의 시장 안전 의지하고 금리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기존 영상에서 금리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현재로서는 아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뭐 대출 실수요자 말고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뭐 리스크 관리하겠다, 갚을 수 있을 만큼의 DSR 제도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치고 경찰청장은 나와서 이제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단속. 왜냐면 이제 하반기에 사전 청약, 내년에도 사전 청약이 합쳐서 한 6만 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집중 단속하겠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십시오. 기획부동산 나쁘죠?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 해야죠. 해야 됩니다. 네, 지분 쪼개기 같은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애꿎은 피해를 보시는 국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네, 없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것들은 Q&A는 한번 원문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결국은 사전 청약을 좀 더 늘리겠다. 공공택지에 민간 분양하는 것들이나 도심 쪽에서 사전 청약을 좀 더 늘리겠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가 이번 담화문 내용이 전부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똑같아요. 지금까지 발표는 수십 번 했지만 집값이 안 잡힌 이유가 뭐예요? 발표만 하고 뭔가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이번에 똑같아요. 이게 발표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영상 찍을까 말까 고민도 했어요. 내용이 없네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은 올려드리는데 뭐 결과는 별거 없다. 정말 시장 안정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진짜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또 마음이 좀 울적해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